네, 안녕하세요. 2023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원교라고 합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카드뉴스로 제작한 게 있는데요. 그 11가지 내용들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수시원서 접수할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뒤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첨부해 왔습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서 수시원서 접수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추석 바로 다음이죠. 추석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마다 3일 이상씩 원서를 쓰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접수 마감일과 접수 마감 시간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꼭 내가 원서를 써야 할 6개 대학 또는 원서를 써야 될 대학들의 그 마감일, 그 다음에 마감 시간 꼭 확인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전문대학은 1차, 2차 수시 모집이 있어요. 기간이 요 아래와 같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수시 6회 원서 쓰기 전에요.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강원도교육청엔 진학전문지원관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요즘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 선생님들이 주마다 계속 강원도 17개 지역을 다 돌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신중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6개 원서 중에서 상향, 적정, 하향 이래서 뭐 둘둘둘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뭐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절대 재수는 안 돼요. 뭐 이러면 적정이나 하향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요. 저는 정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재수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상향을 내장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렇고요. 다음 수시지원대학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정시 합격권인 대학보다 상향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수시 6회 지원에 관련된 동영상 찍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강원도 학생들은 지역인재라든지 또는 농어촌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 많죠.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뭔지 꼼꼼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졸업연도 및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이 제한된 대학들이 전형들이 꽤 많습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 자격 이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요. 원서를 넣었다 해도 원서에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 날리는 거예요. 자, 근데 재학생들 경우는 이런 거 좀 봐야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졸업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재학생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재학생들인 경우에 가급적 우리끼리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졸업연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졸업생 친구들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인데 원서를 넣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학생부에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3번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3번에서도 지원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지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추천서가 없네요. 이거 빠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학들도 있죠. 자, 원서 접수 기간과 같거나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 맞춰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원서 쓸 때 이거 정말 놓치면 원서 쓰고 나서 너무 화가 나요. 대학별 고사 일정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면접일이 같아버린다 또는 뭐 논술일이 같다 이러면 아예 하루 그냥 대학 원서 한 장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방에 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에서 오전에 면접 보고 오후에 한림대 가서 봐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겹치지 않도록 좀 확인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수능 필수 응시 과목에 유의하십시오. 자,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 이상인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해요.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도 수능 필수 응시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 있는 대학도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이 과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라는 대학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응시 과목에 따른 지원 대학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지원해도 응시할 수 있는 학과가 있을 것이고요. 확률과 통계를 하면 응시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응시원서 접수 최대 6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작년에 6회 이상 지원한 학생이 326명?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죠. 자, 이게 6회 지원이라고 하니까 6개 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6개 대학이 아니라 지원수입니다. 한 대학에도 우리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 2회,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산업대, 전문대, 특수대학, 이 대학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시 모집엔 아예 지원할 수 없어요. 원서 쓸 때 되면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러면서 친구 따라 저도 이 대학 꼭 써주세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붙고 나면 아쉽죠.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등록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남은 길은 재수밖에 없어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이 됐다면 무조건 지원할 수 없어요. 단 특별법에 의해 6회 제한 받지 않는 대학들은 상관없이 수시에 붙어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 나와 있죠? 네. 전문대는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만 그렇습니다. 다음, 경쟁률 원서 쓸 때 꼭 이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전년도 경쟁률, 올해 실시간 경쟁률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소신 지원이거나 어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따라서 대학의 경쟁률에 따라서 입결이 차이가 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위권, 하위권 대학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쓰시면서 경쟁률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원서를 쓰고 저장까지만 딱 하고 원서 다 썼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형료 납부하지 않으면 원서 쓴 게 아닙니다. 전형료 납부하지 않으면 원서 접수가 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전형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된다는 것.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전형료가 납부됐으면 수험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물론 기본사항, 뭐 고교명이라든지 주소 같은 건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형 방법, 그 다음에 학과명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이에요. 접수 후 지원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학 정보 포털 어디가 가시면 내가 어디 지원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대학 막 고민을 막 해요. 한 10개 대학 저장해 놓고 그 중에 6개만 원서를 쓰거든요. 전형료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대학의 원서를 썼는지 이런 거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지원 정보 체크해 놓고 그다음 면접이라든지 대학 본고사 꼭 날짜 확인해 두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시원서 접수하는 법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다들 처음 해보는 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방법 간단하게 6가지 요약해 보면은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를 사용해서 수시 원서를 쓰는데요.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 한 곳 중을 택해서 로그인을 하고 공통원서를 작성하고요. 대학별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원서별 결제하고 그러면 끝나요. 자,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라는 건 아까 UA랑 진학사 두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서 접수 대행사마다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만 회원가입해서 공통원서를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원서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편리하죠. 다음 주의사항이 있어요. 원서 접수할 때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북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사용할 PC가 어떤 건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용 방법 볼까요? 일단 통합 회원 가입합니다. 원서 접수 대행사 중 UA 진학사 중 한 군만 선택하세요.
근데 이제 경찰대나 사관학교, 카이스트 같이 공통원서 이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통합회원이 아니라 일반 회원으로 가입해서 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통원서와 공통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요. 공통원서는 다 쓰시는 거고요. 공통자기소개서는 학종 지원하지 않거나 학종을 지원해도 자소서가 필요 없는 대학만 지원한다 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공통원서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공통원서를 쓸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개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UA 진학사 가입하실 때 그 비밀번호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밀번호라든지 그다음에 필수 입력 항목 작성할 때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안 돼요. 만약에 잘못 입력했으면 모든 원서에 다 잘못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세 문항이죠. 그 중에 공통 1번, 2번 항목 미리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공통원서를 불러오거나 내보내기를 통해서 두 대행사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두 대행사 모두 다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요. 대학에 따라서 한 군데서만 쓰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제가 공통원서를 UA에 작성했는데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진학사에서만 원서를 접수한다. 그러면 진학사에 가서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원서를 작성하시고요. 원서 확인하신 다음에 원서 결제는 꼭 하셔야 한다는 것. 결제는 개별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묶음 결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결제 후에는 수정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다음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재학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졸업생들 꼭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올해 바뀌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많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아마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생님들한테 그 수능 원서 쓰러 갈 때 아마 그 본교의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상경력 확인서인데요. 재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졸업생의 경우 작년에는 UA나 진학사에서 원서를 쓸 때 수기로 써서 그냥 인터넷으로 내가 뭐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거나 대학으로 팩스를 보내거나 뭐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돼요. 올해는 수상경력 확인서라는 걸 꼭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발급 시기는 8월 17일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냐면 원서 접수를 할 때 수상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준비물, 이것 때문에 좀 골치인데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카카오, 네이버, 토스 이런 데서 인증받으면 그런 건 안 돼요. 이건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요. 은행이나 우체국 가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것도 안 되고요. 선생님 거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꼭 반드시 사전에 미리 은행이나 우체국 가서 졸업생들, 원서 쓰려는 졸업생들은 모두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이거 발급 받으시고요. 2013학년부터 2021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즉 작년 졸업자까지 작년 N수생도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 발급 절차 좀 안내 드릴게요. 졸업생이니까 일단 학기당 한 건 총 6건의 교내 수상 경력을 대학에 제출해야겠죠. 수시, 정시 때 한 번씩 선택 가능해요. 수시에서 6개 선택한 걸 정시에선 다른 조합으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모바일은 안 돼요. PC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홈 에듀 민원 서비스,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지울게요. 홈 에듀 민원 서비스 온라인 발급 민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본인이 6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학기당 하나씩. 자,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십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대입 전형용 고등학교 수상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한번 발급받은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장한 상태에서는 몇 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수상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그 이후에 수정하려면 정시 때만 수정하실 수 있어요.
자, 발급된 수상 경력 확인서를 PDF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수시 원서를 쓸 컴퓨터에 개인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UA나 진학사에서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이 파일, PDF 파일을 함께 첨부하셔야 원서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졸업생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꼭 기억하시고 이 절차대로 졸업생들은 해야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저하고 수시 원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 11가지 하고요. 특히 올해 졸업생들이 수상 경력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남은 12월까지 지금 한 90여일, 80여일 정도 남았죠. 90일, 80일 정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의 2, 3학번 예쁜 새내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